예,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엉산 전망대를 한번 갔다가, 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동수 이제 실증 파일럿 플랜트 연구센터도 있고, 코스는 지금 원래 땅매산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부엉산 요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 아주 멋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갔다가 돌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여기 보시다시피 식당들이 많네요. 뭐 백숙, 옷오리, 옷딱 뭐 이런.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옷을 좀 탔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이제 언제적이었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에 없고 조금 커서 그러니까 제가 그 의경복무할 때 종로수에서 의경복무할 때 그 당시에 그 가로수가 그 경복궁 돌담길 따라서 은행나무가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놨죠.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초등학교 때 기억을 살려보면은 그 초등학교 때는 아마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그 화렵수 플라타너스였나? 아마 플라타너스 아마 맞는 것 같은데 플라타너스가 많이 심어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플라타너스가 없어지고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졌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송충이 때문에 이제 그걸 바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송충이 그러니까 이제 플라타너스 화렵수 송충이가 많이 이제 꼬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막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막 머리에 뭐 송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들도 아마 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은행은 독성 때문에 뭐 기생충이 송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안 꼬이죠. 그래서 이제 가로수를 전량 플라타너스에서 은행으로 교체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때 기억을 해보면 9월 중순 말쯤 되면 이제 은행이 익어가죠. 열매가 그 열매가 익어가는데 원래 가로수에 심어놓은 저 은행나무 그 열매 함부로 따가면 안 되죠. 뭐라더라 공유물 절도죄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가로수에 올라가가지고 은행을 따거나 하면 그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근데 이제 복무할 때 그러니까 제가 91년도 4월 15일에 연무대에 입대해가지고 한 달간 교육받고 또 5월 15일인가에 충주 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죠. 그쪽으로 가서 또 한 달 교육받고 6월 중순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종로수로 이제 배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쯤 지났죠. 그러니까 가을 9월 말쯤 그때 처음에는 그냥 저는 이제 쫄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데 그 청와대 주변에 뭐 사복 경찰들도 많고 하여튼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경비단들이 많았죠. 그래 저기 은행을 따다가 어디서 따다가 끌렸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은행을 따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청와대가 아예 개방이 안 돼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용했죠. 그쪽이 제가 있었던 삼청동, 팔판동, 저기 또 어딥니까? 그 지금은 아마 그게 북촌 한옥마을로 되어 있을 건데 그 삼청 파출소 쪽에서 저 삼청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 그게 전통 한옥마을이었죠. 아무튼 그래 그 은행을 털다가 이제 그 아마 청와대 비서실 쪽에서 아마 누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봤나 봐요. 은행을 따가는 거를. 그래서 며칠 있다가 청와대에서 뭐 난리까지는 아닌데 지침이 내려가죠. 함부로 은행 따가지 말라고. 그 이제 대낮에는 이제 못 따니까 새벽에 한 뭐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짜가지고 나가죠. 부대자루 한두 개씩 들고. 그래가지고 은행을 털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안 익은 상태죠. 잘 아시겠지만 은행 그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은 완전히 익지 않은 거 따가지고 부대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삼청파출소 1층은 이제 파출소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2층은 저희들이 이제 숙소로 사용했죠. 의경들 숙소. 그리고 그 옥상에, 바로 위에 옥상에 뭐 그걸 창고라고 해야 되겠죠.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따온 은행을 부대자루를 처박아 뒀죠. 익을 때까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은행 익어가면서 그 진물 나오고 또 냄새가 그 장난 아니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상태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삭히면 이제 완전히 짓무르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원래는 고무장갑을 끼고 슥슥 비비면 바닥에 바로 알맹이가 나오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쫄병이다 보니까 고참이 너는 맨손으로 깔아.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특히 그 당시에 전화경들 구타도 현역보다 더 심했죠. 그래 까라니까 까야죠. 맨손으로 깠는데 그 저 혼자 깐 건 아니고 이제 제 이후로 뭐 한 2주에 한 문꼴로 기수들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 이제 그때 그 삼성파출소에서 그 근무를 하고 있던 저하고 몇 명이 뭐 맨손으로 까라고 하니까 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시간 조금 지나니까 벌겋게 이제 손이 특히 벌겋게 이제 이 옷이 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손에만 옷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똑한지
그 씻어도 냄새가 완전히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바닥 껍질이 완전히 한꺼풀 벗기질 때까지 냄새가 완전히 안 지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에 아마 손바닥 껍질이 거의 완전히 한꺼풀 벗겨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 옷이 올라가지고 제가 솔직히 뭐 가리는 음식은 없는데 옷딱이나 이런 걸 못 먹었어요. 근데 또 뭐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 그런 걸 보통 법제라고 합니까? 그 옷 안 오르게 법제를 해가지고 옷딱을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좀 지나서 보니까. 그때 이후로는 뭐 옷딱을 열심히 잘 먹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때 나하고 같이 맨손으로 깠던 후임병 하나는 그러니까 아마 은행이 독이 옷이 오른다는 걸 아마 몰랐었나 봐요. 그냥 그렇게 까고 이제 손 씻고 아마 이제 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었겠죠. 그 시기가 옷이 올라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재밌었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을 까가지고 이제 잔뜩 숨겨놓고, 예를 들면 이제 새벽에 이제 초소 근무를 나가죠. 그래서 나갈 때 이제 한 몇 개씩 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그것만 은행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라이터하고 스프링, 그 볼펜에 끼워져 있는 그 스프링하고 같이 이제 가지고 나가가지고 새벽에 은행 구워가지고 초소해서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기억들이죠. 그러고 본 게 제가 이거를 잠깐만 만보기를 이걸 제가 배낭에다 둬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배낭에다 뒀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 체크가 안 됐을 텐데, 한번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8,500g 돼 있네요. 8,500g. 그러면 8,500g 아마 한 5kg,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남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었던 거리가 2km 조금 더 됐고, 아마 다음 한 2.5km? 2.5km 정도 될 거고, 상현마을에서 지금 여기까지 뭐 한 2.5km 정도 온 것 같죠. 한 2.5km, 3km. 하여튼 대충 좀 맞긴 한 것 같네요. 일단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이거는 아무튼 그렇게
공무생활 했는데 저도 참 어지간한 고문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고참이 뭐 마음에 들건 마음에 안 들건 뭐 훈시한답시고 뭐라고 씨부리면 그냥 차렷 자세로 그냥 막 듣고 있으면 되는데 그 듣기 싫다고 짝다리 짚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맞았고, 또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렸을 때까지는 잠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잠도 많은 데다가 잠은 제가 그냥 다른 거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 참아요. 근데 그냥 매 맞는 것도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선생한테 빠따 맞고 해도 상당히 잘 참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잠오는 거는 제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새벽에 초소해서 특히 겨울에, 한겨울에 1월달 그래 아마 그게 92년도 1월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종로경찰서 서장 하면은 우리나라 총경계급 중에서는 넘버원이 탑이었죠. 탑.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종로서장을 하고 나서 이제 말동 하나를 찰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종로경찰서장 자리가 가장 노른자리 자리였죠. 그 제가 그 한겨울에 새벽에 아마 1시, 3시 근무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2시간마다 교대했으니까요. 그것도 2인 1조로. 제가 아마 처음으로 제 밑에 기수하고 아마 초소 근무를 아마 나갔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좁은 초소에 제가 이제 선임으로 왔으니까 초소 안에 있고 후임 기수가 이제 밖에서 뻗치고 이제 섰죠. 그러니까 그때가 1월 중순이기 때문에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초소가 지금의 그 북촌 한옥마을 그 오르막길 그 중간 지점쯤에 있었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그러니까 히터 틀어놓고, 히트란다, 뭡니까, 전열기, 코일 감아놓고, 전기 꼽아가지고, 난방하는 거. 부엉산 전망대. 60m 나왔습니다. 그래. 그쪽이 완전히 뻥 뚫려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아무튼 뻥 뚫려 있어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죠. 기가 저는 그냥 이제 초소 안에서 온열기 틀어놓고 전열기 틀어놓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뜨니까 초소 그 중간에 조그맣게 창을 내놨거든요. 그 창으로 그 창문 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멀뚱멀뚱 저를 자고 있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적으로 직감을 했죠. 아이고 큰일 났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랐는데
보니까 예, 저 근무일지에 이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종로세상이라고 적더라고. 아, 그래서 속으로 아씨 뒤지게 맞겠구나 싶었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 분명히 그래. 무전이 왔을 텐데 그 후임이 저를 깨웠어야 되는데 못 깨웠죠. 아마 자기도 뭐 쫄병이고 하다 보니까 의리바리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았죠. 뒤지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한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에. 저기 앞에 보면 저 집들이 전부 다 뭐 오리, 닭, 저 뒤쪽으로 아마 남산동, 구서동, 지금 이제 영도 그 처지가 있으니까. 저 앞에 출발했던 상현마을. 그 누가 그 삼겹살 아니 시골 고양이가 다니는 너무 공짜로 먹는 거지. 나그 저기 먹는 거야. 이게 그거. 왜 이제 식구 많은데 칼라 먹으니까 그만 끝났고. 나그 집사람이 가고 먹게. 이게 먹게. 술을 먹다가 못 먹더라도 수천은 제일 안 먹고 좋다지. 나가 집사람 가면 제 최근에 나와 먹게. 저기도 괜찮다. 어? 아다, 땀이 좀 많이 나네요. 119 구급함. 아마 저 앞쪽이 아마 해운대 쪽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멋지긴 하네요. 백령이지 개새끼 와 노노 이러면서 전화하지. 산 높이 175m.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